바른미래당 2019년도 담배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019년도 힘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판을 짜라 2019년 손학규 당대표께서 오전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새판 새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2019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당 지도부와 함께 신년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2019년 60년 만에 찾아온다고 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황금돼지의 축복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올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019 새판을 짜라, 제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우리 당직자들이 이렇게 딱 2019년 우리가 해야 될 일 요체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새 판을 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2018년 희망도 있었지만 좌절이 더 컸습니다. 경제는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이 좌절을 겪었지만 그에 더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간 산업이 무너지고 성장 동력이 멈춰섰습니다. 이제 회복 불능의 저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한반도 평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습니다만 평화의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화와 비핵화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국제정세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정부는 조급증에 일을 그르치고 있고 국론의 분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더해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릅니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사태, 신재민 사태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일이 터질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촛불혁명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과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그대로이고 패권주의는 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권의 오만과 덕선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으로 우리 판을 갈아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단식으로 주장하고 요구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지 우리가 의석 몇 개를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미진했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른미래당 그동안의 침체와 의구심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2019년에는 정치의 새판을 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와 자부심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능한 진보를 물리쳐야 합니다. 말로만 보수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내용을 갖지 못한 허망한 보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진실을 찾는 중도 개혁의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개혁 보수와 미래형 진보를 함께 아우르고 새로운 중도의 길을, 중도 개혁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치를 함께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바로 살리자.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바른미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씨앗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제 그동안 지역위원회를 정비해서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각급 위원회를 통해서 직능단체, 각급 새 단체들을 함께 모아서 국민의 뜻을 바른미래당이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조직을 활성화해서 그동안 지역위원장 선출해서 청년들의 등장이 미진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페이버를 주어서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바른미래당의 앞장에 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청년학교도 다시 정비를 해서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정병국 위원께서 교장을 맡게 되시겠습니다만 우리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 그동안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주고 또 보수 대통합이다, 또 여권의 분열이다, 야권의 분열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시켜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한 보수, 무능한 진보, 허망한 보수를 물리치고 우리 진실한 중도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통한 정치 개혁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화이팅!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화이팅! 우리 정치의 새 발자기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찬 연설 통해서 2019년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원내를 힘차게 이끌어 오셨던 새로운 또 2019년도의 희망을 만들어 가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영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이 단식을 마치신 지가 지금 보름밖에 안 되는데 단식을 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오늘 손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미래를 또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임종석 실장 데려다 놓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여러가지 폭로 문제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운영위였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친 말싸움, 또 정쟁,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 정치 바뀌어야 한다, 새판 짜야 된다, 정치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바른미래당에 정말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창당에 큰 희망을 가졌지만 또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참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손학규 대표님 새로운 지도부로 선출하고 어렵게 당을 다시금 조직해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막혀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건 단식으로 그걸 뚫어내셨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셨기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그만 그 씨앗을 올해 반드시 우리가 결실로 맺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의 토대로 삼아야 되고, 그 길에 이 자리에 계신 동지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지난해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기 힘들었던 특수활동비 폐지,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도출, 또 세비 반납, 정책형 국정감사, 또 많은 민생법안들을 중재와 합의를 통해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대한정당을 보여주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중도 개혁정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재편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자기의 두 대표님의 힘찬 연설이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회를 또 이끌고 계시는
주승용 부의장님의 신년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참 희망에 찬 힘찬 그런 다짐을 듣고 보니까 힘이 불쑥불쑥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비록 수는 적지만은 바르게 뚜벅뚜벅 왔습니다. 정말 금년은 당을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예, 남북 문제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서 다당제로 싸우지 않는 국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어제 운영이 현안 질의를 보면서 물론 정쟁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많이 시청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이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국회에 있구나.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국회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365일 국회가 시끄럽지만 계속 이렇게 정쟁같이 보이지만 토론을 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국정의 중심에 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24시간, 어제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마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12월 임시국회가 대통령의 양보 하나로 운영이 현안 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또 정개특위를 연장하게 되었고 또 모든 국회 현안이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하나 다 풀려가는 것을 보고 역시 대통령이 타협하고 양보하고 결단하는 모습에 국회가 이렇게 하나로 어쨌든 국정의 중심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월 1일부터 새롭게 또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있고 또 제가 부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은 약할지 모르고 수는 적지만은 우리가 똘똘 뭉치면 금년 한 해 바른미래당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본인장 사회 속에서 의장석에서 계시는 부의장님 보면 늘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는 최다선의 5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정병국 의원님 늘 미래와 청년들을 대변하며 힘차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병국 의원님 큰 박수로 인사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새해 희망, 새해 꿈들을 꾸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꾸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정병국다운 한 해를 보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2019년 올해는 정말 정병국다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게 정상 국가가 됩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모자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당원 중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왜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했는지,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바른정치는 무엇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판을 짜자고 했습니다.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다가가면 저는 새판이 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우리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변화는 우리가 모두 원하고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변화의 대상이 나이였을 때에는 모두가 다 거부를 합니다. 힘든 게 변화고 개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스스로가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저는 새판을 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멀리서 찾지 말고 나부터 나다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다운 정당으로서 우리 정치 개혁에 새판을 짜는 중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고생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새판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미래와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정경국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경험과 경륜으로 또 합리적 대안으로 우리 당을 또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박주선 전 대표님께 통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황금 대제에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한 말씀 꼭 드려야 한다면 수구초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무슨 가치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수없이 약속했고 우리 스스로가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갓난 신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당이라는 몸에는 지금 상처가 계속 나갈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을 새로 시작할 때는 부편 보수를 넘고 무능한 진보를 대안을 하기 위해서 실용과 가치를 방향으로 삼으면서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이념의 벽을 깨뜨리고 그야말로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고치자는 그런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정당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정당이 태어날 때도 쉽지 않았지만 이런 원대한 목표를 걸어가는데 모진 폭풍 한설을 맞지 않으리라고 편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폭풍 한설을 이겨내야만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을 내는 매화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썩어야 저는 결실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우리 정당이 태어났을 때 가야 할 길 바랬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속하고 단합합시다. 그동안 정권은 바꿔져 왔지만 부패한 보수에서 무능한 진보로 다시 무능한 진보에서 부패한 보수로 마치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것은 나라를 위한 성공도 국민을 위한 성공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느꼈기에 우리는 그 대안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가 돼서 정말로 바른 대한민국,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자임합시다. 우리 스스로 아직 덜 썩었습니다. 더 썩어야 합니다. 썩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다 썩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을 속이는 기망의 정치는 여기에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그토록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을 헌시작처럼 내버리면서 무슨 명분으로 무슨 이유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그러면서도 사랑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면서 만일에 우리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으스러지고 아무리 바스러지고 또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뼈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꼭 이기고 극복하고 관철을 내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세월을 맞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의 큰 어른으로서 합리적 대안으로 이끌어주시는 박주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19년도에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작은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잠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개월 동안 우리 당을 지도부로서 힘차게 이끌어주셨던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님, 권은희 최고위원님, 또 김수민 최고위원님 함께 우리 대쥐 저금통 퍼포먼스와 함께 인사말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우리 두 분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님들이 가운데로 좀 이렇게 이동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간사 직원분들 돼지 저금통 들고 우리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님, 김관영 대표님, 그리고 한태경 최고위원님, 이준석 최고위원님, 권은희 최고위원님 앞에 돼지저금통이 쓰게됩니다. 돼지저금통 코를 열면 그 안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코를 열어서 어떤 내용의 현수막이 있는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균 청년 대변인 옆에 양쪽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손학규 당대표님 코를 열어서 어떤 현수막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좀 받아주세요. 자, 다 같이 열어서 족자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당대표님 거꾸로 들었습니다. 노무현 비례대표가 들어있습니다. 또 김관영 원내대표님 민생경제 지킴이,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님 특권 폐지 공정채용. 맞습니까? 예, 거꾸로군요. 네.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님 청년 목소리 강화, 그리고 권은희 최고위원님 국민인권 보장의 첫걸음, 이렇게 5개의 족자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씩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되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민생경제 지킴이 관련해서도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위원님께서 특권 폐지 공정 채용과 관련한 한 말씀 2019년도에 희망을 그리는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정한 건데요. 새해에는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유라든 문유라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특혜 채용은 봐줄 수 없다. 그리고 새해에 국정조사가 이미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특혜 채용을 뿌리 뽑는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오늘 신년사가, 김정은 신년사가 발표되었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나요? 연말에, 작년 연말에 보면 김정은이 언제 답방하느냐 문제로 대한민국 국력이 탕진되는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겁니다. 계속 연내 답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제 서울 오느냐 문제로 온통 국민들 관심사가 그리스 올려서 시급한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연초에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김정은이 서울 와도 줄 선물이 없습니다. 이번 신년사에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울 오면 그거라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돼서 비핵화 문제, 제재 완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연내 답방 하다가 또 연초 답방으로 또 한두 달 보낼까 우려스러워서 김정은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다라고 못 받고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답방 전까지는 좀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처음으로 발의할 법안을 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법입니다. 2년 동안 30% 최저임금이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보태져가지고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는 50%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2019년 최저임금 동결법을 발의할 것이고, 가급적 당에서 상의해서 우리 당에 좀 우선 법안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검 폐지 공정 채용과 관련한 한 말씀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니다. 역시.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청년 목소리 강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우선 옆에서 지금 이 독자를 들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께서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을, 얼굴을 내밀어야지 우리 청년 대변인 김홍균 대변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나가지고 어떤 정당이 될지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화해, 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영혼함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띄워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젠다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던 지지층한테 관통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오히려 그 아까 말했던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기득권으로 존재하는 정당들의 그 반동적인 무게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새로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섰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공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의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 같은 경우 산업화 세력의 어떤 자부심에 의해서 형성된 정당이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에 의해서 형성된 세력일 겁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구시대적 관점에서의 그런 기득권들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탄핵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들도 다 그게 공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또 그 지지했던 민주당을 버리고 정권의 가장 강력한 비토층이 젊은 세대가 된 것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렌드를 최근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가장 지지율이 높은 층이 20대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딱 지금부터 15년 전에 저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혐오감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어떤 정치인이 연설하는 거 한마디만 듣고 정치라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갑자기 어떤 신출내기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바람잡이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대하고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내 이름은 성공의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프리카식 이름이었던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그때 전 기억합니다. 미국에 있던 수많은,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수많은 정치 무관심층이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였겠습니까? 내 이름이 흑인이면서 내가 아프리카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회는 나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미국은 열광해서 그 신출내기 정치인을 4년 뒤에 대통령을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갈 길도 그와 비슷하다 봅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가장 젊은 것도 하나의 정점이고 또 반대로 지금 우리 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면서 헌신해 오신 우리 손학규 대표님부터 해서 무게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저희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젊은 세대의 목표를 다변화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당직자 모든 분들, 여기 계신 위원장 모든 분들께서 정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저희는 이 새로운 지지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어디서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온라인에서라도 우리 지도부에게 적극 소통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더라. 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정보원이 되시면은 저희 지도부가 적극 대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나 민주주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젊은 세대를 살피지 않고 기득권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스스로 보신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기득권 정치를 깨는 새로운 모습의 바른미래당을 바로 당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 권은희 최고위원님께서 국민인권 보장의 첫걸음, 또 국민인권을 보장하는 바른미래당의 희망적 목소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커다란 돼지가 제 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는 2019년 돼지해가 밝았더라고요. 네, 제가 돼지띠입니다. 네, 대표님도 돼지띠입니다. 네, 국민 인권 보장의 첫걸음 이게 나왔네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인권이 보장되려면 나의 인권이 잘 보장돼야 남의 인권도 존중해 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인권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을 한 해 되돌아보면은 무수한 갑질, 또 무수한 미투, 그리고 무수한 폭력들, 우리 일일이 거론 안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권들이 짓밟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019년에는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태까지 다른 거대 양당에 비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앞장을 서서 뒤따르는 게 아니라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의 도전, 또 재력으로의 도전, 이런 도전, 네, 항상 그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바른미래당이 금년에도 앞장을 서도록 하고 올바르게 깨끗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족자를 가운데로 들어주시고요.
돼지를 옆에서 예, 잠깐만요. 저 돼지를 좀 옆에 계신 분들이 들어줘서 언론에서 사진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족자를 옆에다 좀 이렇게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안 가. 옆으로 돼지를 좀 들어주세요. 오늘 최고위원님 자, 족자 좀 더 들으세요. 예. 옆으로. 옆쪽으로. 더 주세요. 족자 좀. 자, 앞을 보시고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좀 내리세요. 좀 내리세요. 족자를 조금 내리세요. 예, 됐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 박수로서 우리 희망찬 2019년도에 희망을 드리는 바른미래당의 출발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떡 케이크를 커팅하기 전에 우리 이준석 최고보다 더 젊은, 가장 젊은 우리 김수민 청년 최고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힘찬 희망의 외침과 함께 파이팅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떡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김수민 청년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작년 잘 보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밖에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은 담을 쌓지만 어떤 사람은 풍차를 돌린다고 합니다. 낡은 정치판에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의 기해년 2019년도에 열심히 바람 앞에 풍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당원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바른미래당 화이팅! 화이팅! 역시 깜짝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화이팅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떡 케이크 커팅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칼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손을 맞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앞에를 먼저 시선을 봐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떡 케이크 커팅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모두 박수로서 세 판을 짜야 2019년도 바른미래당의 앞길에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19년도 바른미래당 감례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찬 장소는 김명자 굴국밥, 극동 VIP 빌딩 지하 1층에서 떡국을 함께 하면서 멀리서 제주도당의 장성철 위원장님, 조성모 강원도당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위원장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런호 지역위원장님, 김철근 지역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단체 협의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전국위생단체협의회 김선희 회장님과 직능단체 박 회장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19년도 바른미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세 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건배 제의를 그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호 노인위원장께서 시니어 위원장으로 이제 명칭 바뀌었죠. 힘차게 건배 제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정호 전국 시니어 위원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안 줬으면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겠는데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조 없이 움직입니다. 참 우리 송 대표님의 철학적인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절에서 잠자고 가면서 왜 이불까지 다 가지고 가느냐. 결국 그 한마디에 굴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항에서 어느 당인가 지지가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이놈저놈 하고 침뱉고 또 어느 한 당은 자기 당에 약간 지지를 하는데 침뱉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국회의원은 저를 그랬습니다.
초선을 하고 장렬히 전사들에도 지조는 바꾸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을 저는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우리 대표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면은 왜 그 당의 지지율이 그리 안 올라가느냐. 그걸 어떤 사람들은 손 대표님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는 저는 주로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손 대표님에게만 지지율에 대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조금 길에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 지구당 위원장님들도 과연 그 당의 유지를 올리기 위해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덕담이니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위원장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건배제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배가 아니라 정말 좀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들 좀 잘 해야 되고요.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존경하는 어른들 앞에 제가 뭐 좀 육두 문자보다는 이렇게 문자를 좀 썼습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당을 위해서 참 대표님 건강을 빨리 챙기시는 분이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당을 위하여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우리 당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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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오늘 담배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당원동 여러분들 떡국 한 그릇씩 하고 한 살 또 새희망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다 얘기했는데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대표님, 지금 이제 정계 개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보수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 단일되고 얘기하면서 그 당 내외에서 사실 당이 떠나는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좀 이슈를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실 생각이세요? 어려움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2019년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의 변화가 2019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뭐가 됐나? 보수 단일 대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제가 아주 허망한 보수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보수의 갈 길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통합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극한 대결의 그 상징이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입니다. 한쪽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승자 독식의 양당제도, 거대 양당제도,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두 개의 괴물입니다. 이 두 괴물을 물리치고 한국 정치 진정한 길, 새로운 길을 엮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목표이고, 바른미래당은 그런 면에서 개혁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능한 진보에서 도저히 이러한 진보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진보주의자들, 또 갈 길을 모르고 길을 헤매는 보수에서 우리나라 보수를 개혁해서 진정한 보수의 길로 나가게 되겠다고 하는 개혁 보수, 이런 분들에게 우리 바른미래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2019년은 그러한 정치 구조 개혁의
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새 인사 가시는 송도동은 새 인사 가시는데요. 이게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새 첫날 송도동 인사 가는 게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래 동교동 이희호 여사께도 인사를 드리고 상도동 현명숙 여사께도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1월달이 되면은 그 김해 권양숙 여사께도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세배 계획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상도동의 손명숙 여사께만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두 큰 거목입니다. 이분들의 정신, 또 통합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아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이고 또 중도 통합, 보수와 진보를 크게 아우르는 중도 통합의 길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면에서 김영삼 대통령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새해를 되면 다시 동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서 이제 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우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 찬성 의지를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저에게 보내서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5당 원내대표가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원내대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는데 합의의 첫째 조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대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여당 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한테서 조금 딴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한민국 정치의 방침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 중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대1 또는 최소한도 3대1까지 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1월 2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진전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암묵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5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진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국민을 향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27일 신촌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만 1월 초부터 일정이 짜지는 대로 전국에서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와 보고대회를 가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의 조직을 활력화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일, 이것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당의 화학적 결합이 약간 완전히 달성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 그거와 관련해서 그거 똑같은 질문 항상 하세요.
우리는 그 작년 2월에 그 통합을 하면서부터 계속 당의 화학적 결합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 대표가 되면서 첫째 목표를 당의 화학적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사무처의 통합, 또 연구원의 통합, 그리고 지역위원장의 전출, 또 각급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희가 욕심을 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나 일부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의 이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단배식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출신 정당과 상관없이 단합된 모습으로 바른미래당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중도개혁의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 판을 짜고 정치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제 정치개혁의 주도권이 서서히 그리고 힘차게 바른미래당으로 올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2019년에도 작년도와 같이 우리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의 희망이다. 대한민국 정치 미래 희망이 바른미래당에게 있다.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당원 여러분들께서 단합된 힘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